여러분 혹시 한국의 온돌 혹은 한국식 찜질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그 따끈따끈한 바닥과 기분 좋게 땀을 빼는 사우나 문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실 텐데요. 혹시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들이 한국인의 일상 속 편안함과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특별한 문화를 새롭게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요즘은 K-팝, K-드라마, K-푸드만 한류가 아니라고들 하죠. 한국 고유의 전통 난방 문화인 온돌과 온돌바닥과 각종 테마, 사우나가 결합된 찜질방 역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캐나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까지도 한국식 바닥, 난방 기술과 찜질방 시설을 도입해 현지인들의 엄청난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 라며 감탄해하는 해외 여행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BBC나 CNN 같은 유력 해외 언론부터 뉴욕타임스, NYT, 워싱턴 포스트, WP, 영국 가디언, 더 가디언, 일본 NHK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한국 온돌과 찜질방을 흥미롭고 우수한 한국 전통 문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기로 데우는 바닥이라니 혹은 밤새 시간을 보내도 되는 사우나라니 조금은 생소하게 보도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체험해야 할 명소이자 문화라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은 온돌과 찜질방이 해외에서 어떤 찬사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더욱 상세하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혹은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온돌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 온돌 바닥을 가진 찜질방으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글로벌 에피소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라디에이터나 히터는 공기를 데워 실내 온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달랐습니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을 바닥 자체에 축적하고 그 축적된 열이 오랫동안 실내 온도를 유지해준다는 원리였죠. 이 방식은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기존 난방 방식과 달리 방바닥 전체가 일종의 열 저장소 역할을 해서 오래도록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온돌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기술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 이미 방 아래 구들 형태가 나타나고 신라나 백제의 기록에서도 밑에서 불을 떼어 방을 데우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요. 어떤 연구자들은 신석기 시대 움집 유적에서도 구들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이자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온 한국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돌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서 한국식 온돌을 접하고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였다는 이야기는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지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한국 온돌에 대해 하나의 기후적 사건 같은 놀라운 난방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영국의 BBC, 더 가디언 등이 잇따라 한국 온돌의 에너지 효율과 독특한 생활 방식을 조명했는데요. 특히 더 가디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숙소에 적용된 온돌형 바닥 난방이 추운 겨울에 최적화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WP는 가정집에서부터 호텔, 박물관, 심지어 초고층 빌딩에도 적용 가능하다니 흥미롭다라는 논평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불어 CNN 여행 섹션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한국 한옥 체험 10곳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온돌방에서의 하룻밤은 숙면과 힐링을 선사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들이 서울 혹은 지방 여러 도시의 한옥 스테이에 묵을 때 바닥 난방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극찬한다는 후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여행 블로거 샤론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나서 자신의 블로그에 내 생애 처음으로 바닥이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다. 자다가 깨어나니 여전히 바닥이 따뜻했으며 침대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몸이 편안해서 미적지근한 온도를 즐길 수 있었다라고 적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한 여행 유튜버 역시 캐나다는 겨울이 길고 매서운데 만약 집을 지을 때 이런 한국식 바닥 난방을 한다면 난방비도 줄이고 가족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채널 영상에서 한국 전통 아궁이 모습을 찍고 직접 군고구마를 구워 먹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온돌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농담 섞인 멘트가 인상적이었죠. 또한 영국인인 데이비드는 소셜미디어의 온돌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하거나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살 때 온돌방을 겪은 후
영국집에서도 비슷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꼭 적용하고 싶어 전문가를 알아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느낌뿐 아니라 온돌이 주는 공기의 쾌적함, 그리고 집안의 포근한 분위기를 특히 인상 깊어하는데요. 실제로 겨울철 난방을 하면서도 공기가 마르거나 목이 칼칼해지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온돌이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받는 데에는 실용성과 더불어 한국 고유 문화에 녹아있는 정서가 함께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아랫목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배추를 김장하던 옛날 기억을 공유하곤 하지요. 방 한 구석에서 불을 지피면 방바닥 전체가 서서히 따뜻해지고 가족 모두가 그 아랫목을 중심으로 모여 대화도 나누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렇듯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 간의 거리도 좁혀주는 생활 공간이 되어 왔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포근한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BBC 일부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온돌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원하게 환기를 하면서도 바닥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는 온돌 시스템의 장점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나오고 있답니다. 찜질방 한국식 사우나를 넘어서 24시간 힐링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바닥 난방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기반 위에 우리나라에서는 찜질방이라는 독특한 휴식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우나나 스파와는 또 달리 찜질방은 여러가지 테마방, 불가마, 소금방, 황토방, 숯가마, 얼음방 등등과 온돌, 바닥, 휴게실, 식당, 매점, 마사지 시설, 심지어 수면실까지 갖춘 종합 힐링 공간이죠. 대부분 찜질방 내부는 모두 맨발로 다니며 남녀노소가 같은 복장을 입고 24시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목욕탕 구역은 성별이 분리되어 맨몸으로 사우나를 즐길 수도 있고, 구운 달걀과 식혜를 파는 매점에서는 허기를 달랠 수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놀다가 피곤하면 그곳에서 그대로 잠까지 잘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사우나에서 잠까지 자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온돌 바닥이니까 매트 깔고 눕기만 하면 되네? 라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한국의 찜질방을 가리켜 기존 서양 사우나 문화와 판이하게 다른 체계적인 서비스와 아늑함이 결합된 종합문화시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도 낮에는 사우나를, 밤에는 숙소를 제공하는 찜질방은 여행객들에게 이색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선택지라고 평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MBC 방송은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뉴저지의 대형 한국식 찜질방 소조 스파를 소개하며 한국식 사우나는 12시간 땀을 빼러가는 곳이라는 서양 인식을 깨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의 컬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한 미국인은 찜질방에서 보내는 하루가 정말 매력적이다. 다양한 고온 좋은 사우나, 방, 노천, 온수풀, 휴게실, 음식 코너가 다 있어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12시간도 거뜬히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죠. BBC 역시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은 여행자들에게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며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 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나 프랑스 르몽드에서도 한국 찜질방이 단순 사우나 이상의 문화적 체험 공간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 남녀 목욕탕 구역을 지나면서 맨몸 문화를 보고 많이 놀랐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찜질복을 입고 여러 테마방을 돌아다니며 땀을 빼는 순간 몸이 한층 개운해졌다. 식혜를 마시고 구운 달걀에 소금을 톡톡 뿌려 먹는 것도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다음에 한국 오면 또 찜질방부터 찾을 것 같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사우나도 제한된 시간만 운영하고 12시간쯤 이용하면 보통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찜질방은 사실상 하루 종일 이용 가능했다. 심지어 밤새워 놀거나 잠을 자도 괜찮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겨울에 너무 춥거나 비행기 시간이 애매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듯. 다른 것보다도 바닥이 따뜻하고 푹신해서 어디든 그냥 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끼리 양머리를 만들어서 쓰고 즐겁게 떠드는 문화도 흥미롭다. 스페인 목욕탕 하만 문화와는 또 다르게 가족 단위로 편하게 즐긴다는 것이 보기 좋았다. 찜질방 역시 근간에는 온돌 바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우나는 단순히 벤치나 의자에 앉는 곳이 아니라 바닥이 뜨뜻하게 데워져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아늑함이 큰 장점이죠. 물론 해외 사우나 중에도 바닥을 덮이는 곳이 있지만 한국처럼 전 공간이 온돌로 되어 있는 곳은 여전히 드뭅니다. 게다가 찜질방 내부는 마치 공동 거실처럼 사람들과 수다 떨고 TV도 보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가족 놀이 문화가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가면 오랜 시간 보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1인 방문객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죠.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적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플러싱을 비롯해 뉴저지, 텍사스, 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는 이미 여러 한인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찜질방이 자리 잡았고 이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혹 입장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한인들도 있지만 미국인 기준으로는 이 정도 시설과 경험을 통째로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한국식 찜질방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도 건설 관련 전시회나 투자 세미나에서 한국식 찜질방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웰니스 산업 전반에서 한국식 온돌 사우나의 조합이 하나의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듯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온돌방은 항상 가족의 단란한 시간이 펼쳐지는 공간이었고 손님이 오면 아랫목을 내어드리면서 따뜻하게 대접하는 미덕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찜질방 역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바닥에 둘러앉아 간식거리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친근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포근함이 해외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정신문화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바닥 난방이 깔리고 그 위에서 다 함께 모여 잠자고 먹고 웃는다면 분명 사회적 결속감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외신 칼럼도 있었으니까요. K-팝과 K-드라마가 1세대 한식과 K-뷰티가 2세대 한류라면 이제는 K-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실내 생활 방식, 앉아서 생활하기, 방바닥에서 취침하기 등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장면으로 비춰집니다. 영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지 이해가 간다. 바닥이 따뜻하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고 농담하며 두꺼운 양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쾌적하다고 극찬했죠. 그러면서 온돌 위에 자탁을 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자연과 더욱 밀착된 생활 양식 같아 보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외 언론은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 문화가 단순히 전통 유산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창조되면서 건축관광 서비스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 WP는 한 칼럼에서 한국은 온돌을 현대식 건물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복사, 난방바닥 난방 시장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더 가디언은 지역 특색에 맞춰 변형된 찜질방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며 미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온돌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한옥 건축물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더 체계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러 스키스노보드 피겨 선수들이 한국 숙소에 머물며 바닥 난방을 체험한 뒤 SNS에 자신들의 반응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쇼트트랙 선수는 경기 후 숙소로 돌아와 뜨끈한 바닥에 누우면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서 양말 벗고 드러누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기도 했죠. 이 사진은 곧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해외 팬들에게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냐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미국의 피겨 선수 그룹이 회복 시간이 짧은 대회 기간 중 온돌은 근육 피로를 푸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준다. 따뜻한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하니 훨씬 편하다라고 인터뷰에 KBS 스포츠 뉴스에서도 이를 흥미롭게 전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유학생 시절에 가장 그리웠던 것 중 하나가 찜질방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언제나 목욕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교민들이 나서서 찜질방을 오픈하기도 했고, 초창기에는 주로 교민들만 찾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대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인근에서 큰 규모로 운영되는 어떤 찜질방은 평일 저녁만 해도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님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푸는 안식처라며 중독성 강한 찜질방 라이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네요.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한옥 스타일로 설계된 고급 호텔들이 온돌방을 객실에 도입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객실에서 노천탕이나 프라이빗 찜질 공간을 즐길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오면 대규모 찜질방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급 힐링 패키지인 셈이죠. 어떤 호텔은 한국 전통 목욕재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손님이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들장 위에 몸을 눕혀보는 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관광 칼럼에서는 이런 호텔들을 K웰빙의 대표 주자라고 칭하며 에스닉과 모던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매력이라 호평한 바 있습니다. 온돌과 찜질방은 미학적, 과학적, 문화적 측면이 고루 결합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열이라는 물리적 원리부터 그 열기를 가지고 사우나로 발전시킨 응용,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공동체성을 녹여낸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요. 전 세계가 현재는 웰니스와 힐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우나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 더욱 부각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강점은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수도 있고 대중적이고 캐주얼한 형태로도 변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해외 여러 도시에서 한국식 찜질방이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국가별 문화 차이와 규제, 안전 위생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중 목욕시설 관련 법규가 주마다 달라서 맨몸 입장에 대한 규정을 협의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에서는 공중위생 방화 규정에 따라 전통적인 불가마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가며 더 많은 곳에서 K-사우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및 찜질방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도 증가 추세이며 관련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들도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세계 어디에서든 쉽고 편안하게 한국식 온돌과 찜질방을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도 모릅니다. 온돌과 찜질방이 해외에 확산된다는 건 하나의 산업이나 서비스 아이템이 수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전통 생활습관 정서가 담겨 있기에 일종의 문화 외교가 이루어지는 셈이기도 합니다. 해외 사람들이 K-팝과 K-푸드만 알았는데 이젠 K-온돌과 K-찜질방까지 경험하게 됐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느낄만 하죠.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미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온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고 찜질방도 동네 편의시설처럼 익숙해서 그 진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이 두 문화가 주는 색다른 매력을 새삼 깨닫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온돌? 그냥 집에 있는 바닥 난방 아니야? 혹은 찜질방? 가끔 친구들과 밤샘 수다 떨러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실제로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뜨끈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나 관절이 이완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행위 역시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분 전환을 하는데 긍정적이며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땀을 빼면 몸이 좋아진다고 믿고 찜질방을 찾곤 했습니다. 또한 아이스 방냉방과 열기가 가득한 불가마를 번갈아 이용하며 혈액순환을 극대화하는 식이 온도 차요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핀란드 사우나 등에서도 발견되는 방식이지만 한국 찜질방에서는 훨씬 다양하고 손쉽게 시도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온돌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찜질방 시설이 단순히 오락 문화가 아닌 한층 수준 높은 힐링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한 가이드와 통역 안전관리, 위생적 운영이 더욱 강화된다면 K-온돌 K-찜질방의 명성이 더욱 빛날 수 있겠죠.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온돌 문화가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해외에서도 구들온돌의 원리를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임을 국제사회에 더욱 공고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온돌과 찜질방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누려왔던 문화가 세계인에게는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운 체험인지 조금 더 생생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돌이 선사하는 바닥의 포근함은 어쩌면 한국인이 가진 마음의 따뜻함을 닮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닥을 통해 은은하게 전해지는 열기처럼 서로에게 서서히 정을 나누고 온기를 전하는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이 해외 곳곳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찜질방은 그야말로 대중의 힐링 천국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쉬고 달콤한 간식을 즐기면서 한편으론 목욕과 사우나 잠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 공간에서 형성되는 유쾌하고 친근한 분위기는 세계인들에게도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넓은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어우러져 지구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 가까워진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온돌과 찜질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글을 통해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이 얼마나 깊은 역사, 독특한 문화, 뛰어난 실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 해외 언론과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새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문화 이야기나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온돌이나 찜질방에 대한 여러분만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추억의 아랫목 이야기가 있다거나 외국 친구와 찜질방에서 보내놓지 못할 사연 같은 이야기,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온돌과 찜질방의 장점 등 어떤 내용이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도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찬바람이 불거나 몸이 지칠 때 한국인의 뜨끈한 문화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온돌처럼 마음까지 뜨끈하고 찜질방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